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라이노는 커브를 잘 다뤄야 되고, 그 잘 다뤄진 커브를 바탕으로 내가 원하는 면을 만들고, 그래서 그 면들을 가지고 형태를 만들어가는 어, 서피스 모델링 툴이에요. 넙스 커브를 바탕으로 서피스를 만드는 서피스 모델링 툴인데, 요 폼 모델링 방식은 면을 가지고 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선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볼륨을 가지고 모델링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라이노에서 어, 자주 사용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실제로 요 모델링 방식은 이제 뭐 마야라든지 3D 맥스라든지 지브러시라든지 이런 그 포밍 모델링을 하는 뭐 애니메이션 작업하시는 테크니션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 라이노에서도 이런 모델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들고 왔고, 어, 꼭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모델링으로 완성한다기보다는 어떤 오브젝트 자체를 이런 식으로 형태를 잡아가면서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개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어요. 개념 자체는 뭐냐면, 포밍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우리가 큰 덩어리의 찰흙을 일단은 반죽을 쭉 해놓고 거기서부터 내가 원하는 전체적인 윤곽을 좀 만들어 가고, 또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깎아가지고 정교하게 완성을 시켜 나가는 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마야인데, 마찬가지로 오토데스크에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디즈니 실사 영화 같은 거, 이런 것들 전부 마야로 3D 모델링을 해가지고 동작까지 부여해서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방식인데, 실제로 이제 마야를 건축 쪽에서 사용하는 회사도 있고, 뭐 자아디드 같은 경우도 사용을 하고 카티아도 사용을 하지만 마야도 많이 사용을 하고, 다양한 프리폼 그 선두 회사들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폼 모델링을 주력으로 하신다라고 하면 마야를 잘 다루고 배우시면 좋겠지만, 한국에서는 사용할 일이 사실은 전혀 없고요. 뭐 해외에서 사용한다고 해도 학교에서는 배우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 취업을 할 때 이런 걸 토대로 건축을 하는 일은 잘 없어요. 아까 말한 몇몇 선구자적인 회사들에서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야는 뭐 배우는 기회가 잘 없을 거고요. 단지 이제 이런 모델링 방식을 정확히 똑같지는 않지만 이런 모델링의 비슷한 형식을 빌려서 라이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사각형의 덩어리에서 subdivision, 그러니까 그 면을 선을 추가해서 면을 쪼개고 그 쪼개진 면들의 꼭지점들을 잡아당기고 넣고 하는 방식으로 포밍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동으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렇게 스무스한 면으로 동글동글하게 바꿔주는 자동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모델링을 하는 프로그램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마야 인터페이스를 보고 계시는 거고. 자, 그래서 이 엑서사이즈 모델링은 해보지는 않을 거고요. 이 모델링은 그냥 왜 들고 왔냐면, 그 라이노 튜토리얼에 있어요. 라이노 처음 배울 때 라이노 튜토리얼 자체에 요 엑서사이즈 모델링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요거 만들게 되어 있어요. 라이노 튜토리얼인데, 뭐 건축하시는 분만 라이노를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제품 디자인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이 활용이 되니까, 그런 분들은 폼 모델링을 활용해가지고 모델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건축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모델링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고 제가 샘플을 하나 만들어 왔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뭘 만들 거냐면, 좀 징그럽긴 한데 정확히 이 형태를 만들 건 아니에요. 이런 스트럭처럴 아이디어를 가지고 폼을 통해서 이런 방식의 건물을 만들 수 있겠다. 뭐 스테디움이라든지 뭐 몰이라든지 기존의 건물과 결합된 하나의 파빌리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이 폼 모델링의 스트럭처럴 시스템 자체는 지금 보고 계시는 트러스 구조로 형성을 해가지고 실제로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제가 들고 왔고, 실제 이 스트럭처럴 폼도 사실은 이제 패널링 툴이라고 하는 그 라이노의 부가적인 그 플러그인들이 있어요. 플러그인을 꽂아가지고 부가적인 그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이 스트럭처럴 폼을 만드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 또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가 되거나 흥미가 있으시면 그래스호퍼를 배우시면 이런 스트럭처럴 폼 만드는 거는
상당히 쉽거든요. 근데 지금은 플러그인 설치도 안 했고 또 그래스호퍼를 배우는 시간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정확한 모양의 스트럭처럴 폼을 구성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기존 시간에 배웠던 컨투어 툴을 바탕으로 가로 세로의 UV 방향으로 격자를 만들어서 스트럭처럴 폼을 만들어 보는 것을 목표로 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할 거다. 자, 그래서 시작을 할 건데 그리드를 변경을 할 거예요. 그리드를 변경하는 걸 보면 지금 미터로 되어 있죠. 지금 보시면 굉장히 큰 구조물을 만들 거기 때문에 밀리미터로 하면은 단위가 이제 뭐 만, 10만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서 제가 미터 단위로 변경을 하고 모델링을 할 거고요. 사실 뭐 정확한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스케일을 100분의 1로 작게 모델링 한다고 생각하시면 상관없지만 기존에 배웠던 거 다시 해보는 차원에서 미터로 수치를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그래서 수치를 미터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그 그리드 같은 것들, 그리드 스냅,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다 미터 단위로 바꿔줄게요.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은 유닛에 가서 미터로 바꿔줘야겠죠. 변경을 해주시고 그리드를 거기에 맞게 뭐 카운트는 안 바꾸셔도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마이너 그리드 라인 스페이싱 요게 있었죠. 근데 우리가 지금 미터 단위로 바꿨는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온 프리셋 자체가 우리 밀리미터 단위로 설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 그리드 자체도 밀리미터 단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터 단위로 바꾸려면 마이너 그리드가 1000mm가 돼야 1m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m 단위로 내가 한 칸을 만들겠다라고 하시면 마이너 그리드를 1000mm로 바꿔주시고 스냅핑도 거기에 맞춰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레이어를 만들 건데요. 레이어도 나중에 추가가 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작은 할게요. 지금 레이어 보시면 우리 항상 최종적인 결과물로 나오는 서피스, 사실은 이게 이제 3차원의 볼륨이 될 거지만 볼륨을 이제 잘라내기 시작하면 볼륨에 오프닝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서피스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서피스 모델링의 최종적인 결과물인 서피스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두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X 커브, Y 커브, Z 커브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게 이제 X, Y, G축을 바탕으로 커브를 생성해서 그 커브들을 바탕으로 프레임을 만들고 슬래브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3차원의 어떤 형태를 만들기에 앞서서 커브를 만들고 나서 3차원의 볼륨을 형성했잖아요. 그래서 X, Y, G를 구분하는 커브들을 따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X 프레임, Y 프레임 되어 있는 건 최종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3차원의 볼륨이 될 프레임들. 그래서 그 프레임들을 실제 우리 만들어 놓은 서피스 레이어랑 구분을 하기 위해서 X 프레임, Y 프레임이라고 뒀고요. 슬래브도 마찬가지로 3차원적으로 실제로 보여지는 3차원의 볼륨이 될 바닥입니다. 근데 그 바닥들도 따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머티리얼을 따로 입힐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슬래브 그 레이어를 만들어 놨어요. 라이트는 뭐 렌더링 할 때 필요한 거니까 필요 없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순서를 좀 정리해 보자면 XYG 커브가 있겠고, 요거는 모델링을 하는 중간에 과정에서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볼륨이 필요한 것들 프레임 2개, 그리고 슬래브,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뭐 유리가 됐으면 유리, 메탈이 됐으면 메탈이 될 최종 외피의 형태가 되는 서피스,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되겠죠. 시간 드릴 테니까 쭉 만들어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 색상 지정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3개 이렇게 되겠죠. 자, X 커브, Y 커브, G 커브, 그 다음에 외피, 스킨이라고 지정을 해둘게요. 그 다음에 슬래브, 그 다음에 X 프레임, Y 프레임 했는데 사실 이게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델링의 U와 V를 프레임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U 프레임, V 프레임 이렇게 바꿔 놓을게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요 네 가지는 실제로 이제 렌더링 됐을 때도 보이는 형태가 되겠고, 위쪽에 있는 세 개는 모델링 중간 과정을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게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 필요한 것들은 그냥 디폴트 레이어에다가 작업을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폼 모델링의 그 포밍 방식은 리빌드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요. 실제 이제 모델링 과정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구체를 하나 만들어 놓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구체 명령은 이제 스피어라고 하는 구라고 하는 명령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보시면 지금 와이어프레임 뷰로 형성이 되어 있죠. 와이어프레임 뷰로 되어 있는데 와이어프레임 자체가 구를 정확하게 반영을 하고 있지 않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U와 V를 어떤 수치로 해야지 와이어프레임으로 봤을 때도 정확한 형태를 유추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사실 구체로 보여지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냥 3차원의 솔리드한 볼륨으로 보면 구체처럼 형성이 되는데, 얘를 F10을 눌러서 컨트롤 포인트를 켜보면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사각형 육면체의 박스 안에 있는 내접하는 형태의 구를 만들어주고 있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 구를 처음에 구성하는 방식 자체가 컨트롤 포인트를 정확히 구로 형성을 해서 만든다기보다는 육면체를 만들어 놓고 그 육면체에 내접하는 구를 형성을 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형태를 변경시키기 위해서 이 포인트들을 왔다 갔다 한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정확하게 변경이 되지 못하고 구체의 4분할, 그러니까 총 8분할이겠죠. 위에 4개 아래 4개 8분할 위주로 막 변경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오메트리를 한번 만들고 나면 얘를 폼 모델링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무조건 리빌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리빌드를 한번 해보면, 자, U 10개, 15개, 3차, 3차 몇 개로 할 거냐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것들은 어떻게 편집을 하느냐에 따라서 스스로 정하는 거겠지만 10개, 10개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10개 정도로 한번 해보고 바꿔보면 아까보다 훨씬 촘촘한 지오메트리가 형성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와이어프레임 뷰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와이어프레임 뷰에서 구체가 상상이 되죠. 이 상황에서 컨트롤 포인트를 한번 켜보면 컨트롤 포인트가 구체의 위쪽에, 정확히 말하면 이제 변곡점들이 되겠죠. 이렇게 휘어진 변곡점들에 다 포인트가 위치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변화시키고 싶은 포인트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 포인트들만 정확하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뭐 필요 없는 부분은 컨트롤을 통해서 빼주셔야겠죠. 그래서 무브 툴을 통해서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변경을 시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조금씩. 그렇죠? 그러니까 폼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찰흙을 빚듯이 조금씩 변경을 시켜 나가야지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지, 선택하신 모습을 급격하게 변경을 하면 예를 들어 이렇게 모양이 부자연스러워지겠죠. 그쵸? 뭐 이렇다고 해도 여기 상황에서 조금씩 모양을 뭐 만들어 나갈 수는 있겠죠. 이렇게 실제로 뭐 자아디드가 만들어 놓은 샤넬 파빌리온 같은 경우는 탑뷰가 이렇게 생겼죠. 그쵸? 네,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 나가시는 건데,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할 모델링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리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리마인드 개념에서 제가 한 번만 더 보여드리면, 트림의 개체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만약에 내가 얘를 라인을 그어가지고 이렇게 하나 그었어요. 이 라인을 중심으로 컨스트럭션 포인트의 직각 방향으로 프로젝션 되는 방향으로 잘린다 그랬잖아요. 트림 하고 아래쪽을 자르면 아래쪽이 잘려 나가죠. 그쵸? 그래서 분명히 잘려 나간 모습으로 보일 텐데, 얘를 컨트롤 포인트를 다시 켜보면 아래쪽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래쪽 껍데기만 좀 이렇게 바깥쪽으로 퍼진 형태로 뭔가 디자인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아래쪽에 있는 컨트롤 포인트들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정확히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 수가 없다 그랬죠. 하지만 장점은 컨트롤 포인트가 살아있기 때문에 unTrim이란 명령으로 다시 원복시킬 수 있다. 그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상태대로 내가 확장된 게 맞다, 픽스를 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면
shrink trimmed surface라는 명령으로 슈링크를 시켜주셔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컨트롤 포인트 다 시켜보면 다 잘려나간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양을 조금씩 더 만들어 나갈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아래쪽에 있는 것들만 지정을 해서 바깥쪽을 조금씩 더 넓힌다든지,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이런 방식으로 모델링을 편집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아래쪽이 이렇게 휘어지도록. 이게 너무 급격하다라고 하시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좀 편집을 하시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성을 가지고 찰흙을 빚듯이 이런 것들을 라인을 조금씩 맞춰주시면 좀 자연스러운 형태가 되겠죠. 이런 게. 네. 그래서 trim이랑 untrimmed surface, trim이랑 untrim 그리고 shrink trimmed surface 요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진행을 해볼게요. 되겠죠? 삭제하고. 자, 그러면 스피어를 바탕으로 우리가 포밍을 해봤으니까 스피어 말고 다른 기하학적인 모델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명령어 중에 토러스라고 있는데, 토러스 이렇게 생긴 명령어예요. 토러스. 토러스가 뭐냐고 하면 그냥 토러스가 얘예요. 토러스는 토러스죠. 네. 뭐라고 번역돼 있죠? 한글로 하면 도넛 같은 형태인데, 네, 토러스 치면 토러스라고 나오네요. 그냥. 네. 한글로는 쇠실이래요. 쇠실이. 네, 쇠실이가 저는 더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토러스는 요게 이렇게 생겼고 요게 토러스다라고 그냥 기억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긴 게 토러스입니다. 그래서 토러스를 만들 건데, 자, 토러스 명령을 입력을 해보시면 center of torus 이렇게 써 있죠. center of torus, 어디서부터 토러스를 만들 거냐.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중심점을 먼저 클릭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원이 하나 만들어질 건데, 아까 보신 것처럼 토러스의 안쪽 원이 있고 바깥쪽 원이 있었죠, 그쵸? 그래서 레이디어스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레이디어스를 두 개를 지정할 거예요. 일단 바깥쪽에 있는 전체적인 큰 지름을 지정을 하고, 그 지름에서부터 안쪽으로 얼마 들어올 건지 요거를 지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100 지정을 하면 100m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안쪽으로 20. 제가 여기서 만든 적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네요. 왜 이렇게 작지? 이거 밀리미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40m. 맞게 됐는데? 그리드를 너무 크게 만들었나? 그러네요. 그리드가 미터 단위로 바뀌었네요. 아까 밀리미터로 보여가지고 그런데 그 유닛 수치를 바꾸니까 아까 여기 밀리미터로 표현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일시적인 오류인가 봐요. 껐다가 다시 켜면 미터로 변경이 되어 있네요. 네. 네, 다시 돌아가서 다시 그릴게요. 네, 이렇게. 그래서 아마 요거 반지름이 20으로 지정이 되는 방식일 것 같아요. 아까 40이었으니까, 그쵸? 네, 100에 20을 입력하면 요 원의 크기,
요렇게 요게 100, 그러니까 위에서 봤을 때 요게 100, 요게 100이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원형으로 돼가지고 쭉 돌아갈 거 아니에요. 스윕 원 레일 하듯이 그 돌아가는 내측에 있는 원의 반지름이 20 이렇게 지정이 되게 되어 있네요. 네. 됐죠? 얘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포인트를 한번 켜볼게요. 컨트롤 포인트를 켜보면 어떻게 됐죠? 아까 원이랑 마찬가지로 사각형의 형태 속에 뭔가 갇혀 있죠. 그래서 컴퓨터가 이걸 만드는 방식 자체가 지금은 바깥쪽에 있는 큰 사각형 육면체 그려놓고 거기에 접하는 원 하나 만들고 안쪽에 있는 사각형에 접하는 원 만들고 위쪽에 있는 사각형에 접하는 거 만들고 아래쪽에 있는 거 접하는 거 만들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요 토러스를 그냥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편집을 정확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역시나 리빌드를 해야겠죠. 리빌드 엔터를 치면 지금 10에 10, 3, 3 이렇게 아까 전에 입력한 대로 되어 있으니까 요 수치 그대로 갈게요. 오케이 눌러보시면 다시 와이어프레임 뷰로 봤을 때 네, 토러스의 형태가 정확하게 보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원하는 형태대로 한번 변경을 해보세요. 결국은 이게 조형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의 능력인데 이거는 뭐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실제 손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자유롭게 디자인을 한번 해보시는데 어, 원칙은 여러 가지 형태를 좀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여기에 슬라브를 채울 거거든요. 그래서 원칙 자체는 지금 제가 이렇게 만든 것처럼 일정 부분은 조금 두껍게 하고 어디 부분은 좀 얇게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형태 있잖아요.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우리가 뭐 몰이다 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이제 슬라브가 이렇게 걸리겠죠. 그쵸? 그런 부분을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으로 램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전반적으로 어떤 시설을 본다라는 개념으로 볼륨을 만드시면서 높이도 한번 차이를 좀 둬보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위아래 높이까지 한번 조절을 해보시고 그래서 제가 시간을 요거는 한 5분 정도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좀 변경을 해보세요. 저도 해볼게요. 이것도 컨트롤 포인트를 다루실 때 좀 요령이 필요한데 처음부터 세부적인 포인트 하나하나씩 잡아가지고 모양을 변경하시면 모양이 되게 부자연스러워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제일 처음 크게 틀을 변경시키는 과정인데 이 포인트 하나를 잡아서 이렇게 당겨버리시면 옆에서 보시면 전체적인 모양을 보시면 되게 날카로운 면이 이렇게 형성이 됐죠. 근데 우리는 건축 모델링을 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 전체가 실내 내부의 볼륨으로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모델링을 하시면 조금 곤란하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틀을 변경시키고 나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부가적으로 포인트 하나씩 잡아가지고 변경시키는 방식이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확한 수치를 입력해가지고 변경시키는 방법도 있겠고 그렇지 않고 그냥 감으로 하는 방법도 있겠죠.
네, 저는 그냥 한 요 정도만 해볼게요. 조금 스케일 1D로 제가 높이를 좀 많이 높였거든요. 볼륨이 좀 부족한 것 같으면 볼륨만 조금 더 주면 되겠죠. 이렇게. 요 정도. 됐죠? 그러면 얘는 이대로 두고 얘를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트림으로 잘라가지고 모양을 편집하고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일단 얘는 그대로 둘게요.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여기에 결합된 위지드한 건물, 그냥 우리가 평소에 보던 사각형 건물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합쳐볼 건데 합쳐볼게요. 플레인을 통해서 한번 합쳐봅시다. 플레인을 만들어서 가로 200에 세로 50짜리 플레인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렐러티브 200에 50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얘가 높이가 있겠죠. 그죠? 높이는 얼마 정도랄까요? 뭐 대충 올리죠. 뭐 눈대중으로 보기 좋은 정도로 이 정도. 자, 볼륨 건물이 내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컨트롤 쉬프트 클릭으로 면 클릭하고 조금씩 이렇게 늘려주시면 되겠죠. 네. 이거 뭐 정확한 형태나 수치가 중요해서 지금 이런 모델링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비례를 보면서 자, 이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하나를 더 알려드리려고 이런 리지드한 건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 건물 자체를 조금 변형시키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양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런 방법 말고 그 다음에 이 모퉁이를 클릭하면은 뭐 사선으로 조금 기울어진 건물이나 이런 정도는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면체의 건물을 아까 우리가 토러스를 변형한 것처럼 조금 자유롭게 형태를 변경시키고 싶다. 자유롭게 변경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상황에서 여기에 케이지를 씌우시면 돼요. 케이지를 씌우시면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컨트롤 포인트가 전체적으로 쭉 이 건물처럼 둘러싸지게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면 실제로 여기에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처럼
커브나 서피스에는 컨트롤 포인트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라이너에서 기하학적으로 만들 수 있는 형태 자체는 컨트롤 포인트가 형성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익스트루드한 형태 3차원의 볼륨으로 만든 형태는 컨트롤 포인트가 켜지질 않아요. 컨트롤 포인트 자체가. 그래서 얘를 변경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컨트롤 포인트가 있는 것처럼 만들 수 있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cage edit라는 명령이에요. cage가 어떤 우리, 틀, 가둬놓는 우리 같은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케이지를 씌울 건데 걔를 에디트 할 수 있는 케이지를 씌울 거다. 케이지 에딧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케이지 에디트 얘를 클릭하고 자, select captive object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떤 것들을 사로잡을 거냐? 그러면 이 개체죠. 자, 됐으면 엔터. 자, 그 다음에 select control object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바운딩 박스, 라인, 렉탱글 박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바운딩 박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정한 오브젝트를 둘러싸는 바운딩이 이제 둘러싸다 이런 뜻이잖아요. 둘러싸고 있는 박스를 새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자, 해보시면 클릭하면은 region to edit 이렇게 또 나올 거예요. 지금 보시면 뭐 global, local, other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자, 바운딩 박스 클릭하고 여기 보시면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이제 월드 이렇게 돼 있죠. 월드가 뭐냐면 월드 위에서 내려다본 월드 XY 좌표를 기준으로 좌표 시스템을 만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컨스트럭션 플레인으로 하든지 월드로 하든지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스트럭션 플레인 자체가 월드 XY를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결과는 똑같을 거예요. 근데 컨스트럭션 플레인 자체가 우리가 변경을 해놨다, 기울어지게 변경을 해놨다 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형성이 되는 거고 월드라고 하는 거는 그냥 지금 바닥에 놓여있는 평면 그 상태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월드로 그냥 지정을 하고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자, 치면은 케이지 파라미터라고 해서 이제 변곡점들을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x 포인트 카운트, y 포인트 카운트, g 포인트 카운트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xyz의 디그리가 형성이 되어 있고 요게 많이 보던 시스템인데 우리가 리빌드를 했을 때 나온 그 수치 입력 값이랑 똑같죠. 결국은 디그리를 입력하고 또 거기에 대한 UV 값들을 우리가 변경을 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시스템. 그래서 XYG 기준이니까 X축, Y축, 그리고 Z축 방향. 요 세 가지의 방향으로 몇 개의 컨트롤러블한 포인트들을 만들 거냐를 우리가 정하는 거죠. 변경을 하고 싶으시면 하나씩 변경하시면 되겠죠. 뭐 6개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저는. 변이는 그대로 두고. 자, 다 됐으면 엔터. 그 다음 다 끝났으니까 얘도 그냥 엔터.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여기서 보신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6줄. 얘도 마찬가지로 6줄. 얘도 마찬가지로 6줄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XYZ 했을 때 뭐 이 방향의 컨트롤 포인트가 난 너무 많은 것 같다라고 하시면 수정해가지고 이 방향 수치는 좀 줄이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육면체 자체를 이렇게 변경했듯이 컨트롤 포인트를 바탕으로 포밍 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자유롭게 한번 변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식이 되겠죠.
다 됐으면 아마 이렇게 케이지가 따로 선택이 될 거예요. 케이지를 우리가 씌웠잖아요. 케이지가 따로 선택이 되기 때문에 필요 없으시면 이런 부분들은 다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칼로 자르듯이 건물의 형태를 조금씩 변경을 하실 수가 있는데 내가 만든 것들이 너무 정신없이 뭔가 형성이 됐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의 뷰에서 트림을 하셔가지고 모양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이런 부분 이렇게 잘라내 버릴 수 있겠죠. 잘라내면 원래 볼륨이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툭툭 잘라냈기 때문에 다 각각의 또 면으로 형성이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런 면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면 채우는 명령을 통해서 좀 채워 주셔야겠죠. 그쵸? 되겠죠? 그러면 이 건물이랑 이 건물을 한번 합쳐 볼게요. 합칠 때 이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영쿤마형을 중심으로 건물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이 내가 변경하면 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높이 값을 좀 조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챙겨가지고 해야겠죠. 자, 불린 유니언을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결합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만약에 어, 실제 건물이다라고 하면 지하에 어떤 이런 형태로 묻혀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을 할 수도 있겠고, 그쵸? 실제 3차원의 개체가 지하에서 푹 파묻힌 것처럼 전반적으로 땅을 어떻게 만지는가에 따라서 디자인이 달라지겠지만 뭐 그런 걸 좀 신경 쓰기 귀찮다. 나는 영권 모양에서부터 그냥 땅바닥에서 건물을 쭉 잘라버리겠다라고 하시면 건물 전체가 땅에 묻힐 수 있도록 높이 조절을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높은 곳도 다 영권 모양 이상으로 되도록 그리고 라인을 그으실 때 0,0을 기준으로 시작을 하고 이렇게 직선을 하나 그어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직선이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아래쪽 면까지 다 지나가고 있느냐 아니면 조금 더 내려야겠죠.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모형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얘도 트림을 하면 밑에 부분은 다 잘려 나갈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비정한 건물을 만들어 놓고 땅을 기준으로 이렇게 쑥 잘라서 디자인하는 경우는 잘 없죠. 제일 좋은 예로 DDP 같은 경우만 여러분들이 가서 보셔도 아래로 내려가는 램프를 따라 내려가면은 전체적인 볼륨의 형태가 또 그 아래에서도 느껴지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반적인 땅의 형태랑 3차원의 건물의 그 비정형적인 개체가 지하에서도 그렇고 지상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느껴지게 디자인하는 게 사실 이런 디자인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편의상 우리는 그냥 이렇게 땅에 딱 땅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끝낼게요. 그럼 이 아래쪽도 채워야겠죠. 캡으로 채워지려나 모르겠는데 한번 시도는 해볼게요. 안 채워지네요. 네, 채워지네요. 네. 두 개가 만들어졌는데 하나는 요거를 중심으로 채워질 수 있게 폴리라인이 만들어졌고 하나는 여기가 채워지게 두 개가 만들어졌네요. 그럼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면 되겠죠? 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게 최종적인 건물의 형태다라고 하면 물론 여러분들이 시간을 훨씬 많이 쓰시면 이거보다 디자인을 더 잘하시겠지만 자, 이게 최종 형태다라고 하면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프레임이랑 그 다음에 X축, Y축 프레임이랑 Z방향의 슬라브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자, 그걸 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놨던 레이어를 좀 사용을 할게요. 자, X 컨투어 라인, 커브 라인. 자, 그러면 요 방향이 되겠죠. 요 방향. 자, 요 레이어를 지정을 하고 컨투어 오브젝트 선택하시고 시작 지점 X축 끝에서부터 시작해야겠죠. 그래서 정확히 뭐 여기서부터 시작하셔도 되고 조금 여유를 두고 시작하셔도 무방해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내가 지정한 간격만큼 이렇게 띄우기를 갈 거예요. 가장 바깥쪽을 클릭하기가 힘들면 여러분들이 그냥 조금 더 바깥쪽에 지정을 하셔도 무방해요. 한 이 정도. 자, 여기서부터 이 축 방향으로 갈 거다. 자, 간격은 지금 우리 미터 단위로 되어 있죠. 1000이면 너무 크니까 10m 정도 해볼까요? 10m. 네, 이렇게 잘 만들어졌네요. 되겠죠? 자, 요거 그대로 보관해 놓으시고 다시 Y축으로 갈게요. 그럼 X는 지우고 잠깐 끄고요. 지우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 Y축 마찬가지로 컨투어 제일 아래에서부터 Shift 누르시고 직각 방향으로 역시나 간격은 10m.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얘도 잠깐 꺼두시고 마지막으로 Z축 G값 컨투어 오브젝트 선택하시고 얘는 바닥이 딱 0,0이었으니까 바닥에서부터 올리면 되겠죠. 자, 바닥에서부터 올리면 우리가 미터 단위로 했으니까 한 층 층고를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5m 정도로 해볼게요. 얘는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을 제가 만들었네요. 얘도 그냥 10으로 할게요. 너무 크니까. 네, 이렇게 할게요. 그냥 10m로. 됐죠? 자, 다 됐으면 슬래브부터 완성을 시켜 나갈 건데 일단 우리 바깥쪽에 디폴트에 되어 있던 요 스킨 끄고 Z축 방향의 컨투어 라인 요거를 좀 보시면 지난번에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여기에 슬라브를 그대로 만들면 실제 우리가 있는 스킨을 뚫고 나오겠죠. 여기서부터 아래로 바닥이 될 거니까. 그쵸? 그래서 정교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옵셋을 통해서 안쪽으로 좀 밀어 넣어야 된다 그랬죠. 요 정도 높이는 위쪽에 슬라브를 만들어도 사람이 쓸 수 없으니까 얘는 삭제를 해도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 다 챙겨 주시고, 마찬가지로 얘도, 네. 그 다음 제일 아래층은 뭐 기초가 될 테니까 기초는 땅에 묻혀 있다고 생각하고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지워줄게요. 요 정도. 자, 요 정도 라인에서 옵셋을 안쪽으로 더 들여넣으면은 안 걸리게 되겠죠. 얼마만큼 들여넣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넉넉하게 들여넣어 봅시다. 여기 굴곡이 심하니까. 옵셋 스케일이 어느 정도지? 4m. 그러면 한 1m 정도씩 일단 한번 들여볼까요? 그리고 바깥쪽에 있던 거는 삭제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봤을 때도 노출이 되는 그 엣지들이 있는 것 같네요. 이런 부분,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동으로 여러분들이 컨트롤 포인트를 조절해가지고 좀 당겨 주시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옵셋을 더 시키든지 그건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옵셋이 안 됐네요. 네, 이런 부분들. 그래서 탑뷰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컨트롤 포인트로 좀 수정을 해 주시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니면 옵셋을 조금 더 심하게 해서 그냥 밀어 넣든지. 네, 조금 튀어나와 보이긴 하는데 일단 이대로 해봅시다. 됐죠? 그럼 이거 자체가 이제 슬래브가 돼야 되니까 얘가 커브인데 커브가 바로 볼륨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면 익스트루드 커브 하시면 되겠죠. 익스트루드 커브 하시고 솔리드 옵션을 yes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 슬래브 만들 거니까 슬래브 레이어에 가서 익스트루드 커브다 아래쪽으로 가면 되겠죠. 두께는 슬래브 두께니까 높이 자체를 10m로 2배 정도 줬으니까 이것도 좀 두껍게 그냥 시각적으로 잘 보이게 한번 해봅시다. 0.5 1 정도로 할까요? 눈에 잘 보이게.
예,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아래쪽 방향이 플러스 방향으로 되어 있네요. 그냥 1을 입력하면 되네요. 그러면 선을 끄면 이렇게 보이겠죠, 그쵸? 이렇게. 자, 슬랩은 완성됐으니까 잠깐 또 꺼놓고, X, Y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말을 맞췄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X가 U다, Y가 B다 그러면 말을 맞춰주면 되겠죠. 이것도 그러면은 X는 U로 Y는 B로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X를 지금 하나만 켜놓고 얘가 U가 되면 되니까 U 레이어에다가 프레임을 만들면 되겠죠. 프레임 만드는 방법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선택하시고, 파이프 제일 쉬운 방법이라 그랬죠. 파이프 레이디어스가 한 1 정도면 눈에 잘 보일까요? 네, 1 정도면 조금 두꺼워 보이긴 하는데 조금 얇게 해볼까? 0.5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끄고, 이렇게 볼륨이 되겠죠. 이제 재료를 지정할 수 있는 볼륨이 됐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도 끄고, Y축 또 전체 지정하시고, V 프레임에다가 파이프 0.5 0.5 돼 있으니까 엔터 치면 되겠죠. 시작과 끝에 반지름을 입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됐고. 자, 그러면 커브는 다 끄시고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된 거겠죠. 그쵸? 자, 재료를 한 번씩 바꿔볼게요. 자, 프레임이니까 메탈 재질로, 알루미늄으로 바꿔봅시다. 자, 그 다음 디폴트에 있었던 스킨 있었죠. 스킨은 유리로 바꿔봅시다. 이렇게 바꿔서 렌더링 뷰로 보시면 이런 방식이 되겠죠. 그쵸? 이 알루미늄이라서 잘 눈에 안 띄네. 짙은 색깔로 바꿔볼까요? 짙은 색 뭐가 있지? 네. 네,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겠죠. 그쵸?
되겠죠? 여기까지 하고 35분인데 45분까지 쉬셨다가 나머지 또 다른 모델링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거기 좀 중요한 명령어가 하나 있어서 어렵진 않으니까 그거 한번 배워보고 끝내겠습니다. 쉬는 시간 10분 가졌다가 35분에 봐요.
자, 다 오셨으면 다음 모델링 마저 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요거 만들어 볼 건데요. 요거 실제로 그 영국일 거예요. 아마 링컨 파크가 맞나? 미국인가? 영국으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 찾아볼게요. 아, 미국에 있네요. 죄송해요. 링컨이니까. 예, 미시간주에 있는 곳이라 그러네. 링컨 파크에 실제 만들어진 건데요. 파빌리언이죠, 파빌리언. 요 파빌리언을 한번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생긴. 실제로 여기서 뭐 요가 클래스도 하고 그러나 봐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형태가 하나의 형태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하나의 형태가 반복되고 있는 게 이렇게 큰 또 하나의 형태를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형태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큰 형태가 되는 큰 틀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놓고 또 작은 것들 모듈이 되는 것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중첩시켜 가지고 덮는 방식으로 모델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모델링을 두 가지로 하고 두 개를 하나로 합치면 되겠죠. 큰 모델링 하나, 큰 틀이 되는 모델링 하나, 그리고 작은 개체 모델링 하나, 그리고 그것들을 합쳐주는 명령어 하나만 실행을 하면 모델링을 완성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를 만들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새 파일을 여셔도 되고요. 새 파일을 엽시다. 아니, 그냥 수정을 할까? 새 파일을 열고 합시다. 미터로 돼 있으니까 밀리미터로. 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큰 프레임이 되는 전체적인 큰 형태가 될 수 있는 반원통의 형태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단위 모델링을 할 거예요. 단위 모델링을 할 건데 이 반원통의 크기는 제가 단위 모델링을 몇 개를 어레이 시켜가지고 합치면 정확하게 딱딱 들어맞도록 제가 치수를 계산해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7000에 12000짜리를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단위 모델링 만든 요것들이 쭉 들어가도록 모델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7000에 12000짜리 일단 플레인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플레인 렉탱글 렐러티브에 7000 12000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트랜스폼 시킬 건데 트랜스폼에 대한 명령들 그 중에서 밴드를 시킬 거예요. 휜다. 휘는 명령. 밴드 입력하셔도 되고 여기서 찾아서 클릭하셔도 되고. 자, 밴드 입력하시면 얘를 휠 건데 스파인 아이고 자, 얘를 휠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80도만큼 휠 거예요. 이렇게 휘어지겠죠. 이렇게 휘어질 건데 얘를 앵글 180도 지정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잘못했다. 반대로 돼야겠죠. 예. 여기서부터 여기가 요 방향이네요. 요 방향.
앵글 180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딱 수직으로 고정이 되도록 Shift 누르신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클릭을 해주시면 딱 요게 더 안 넘어가고 고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클릭을 해줄게요. 이렇게 휘도록, 그러니까 긴 방향으로 휘어지도록. 얘가 누워있으니까 다시 로테이트로 세워주셔야겠죠. 이렇게 아까 전에 있던 그 개체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쭉 덮을 거예요. 됐죠? 얘는 그냥 이대로 둘게요. 얘는 나중에 합치기만 하면 되니까 얘는 그대로 두고, 단위 개체를 만들 건데, 단위 개체를 만드시는 거는 요거를 보시면서 만들면 되는데, 요거 레이어 지정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겠죠. 지금 보시는 바깥쪽에 있는 프레임이 되어 있는 건 가이드라인 레이어, 항상 우리가 만들었듯이 기본적으로 가장 정교한 커브를 그리기 위한 가이드라인 레이어가 있고, 그 가이드라인 레이어를 중심으로 어떻게 커브를 그리는가에 따라서 전체적인 형태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어레이가 되면서 쭉 합쳐져서 빈틈없이 꽉꽉 채워져야 되니까, 지금 보시는 이쪽 예를 들어 4분면 1, 2, 3, 4분면이라고 하면 2, 4분면이랑 4, 4분면의 형태가 정확하게 같아야 나중에 이 개체가 여기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갖다 붙을 때 빈틈이 안 생기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휘어지는 게 이쪽 모양의 곡률이랑 이쪽 모양의 곡률도 똑같이 지금 되어 있는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수치는 이걸 참고하시고 지금 그려주시면 돼요. 가이드라인 레이어 지정하시고, 이렇게 저도 동시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띄워놓고 모델링을 해볼게요. 자, 그럼 탑뷰에서 작업하면 되겠죠. 얘는 별다를 게 없으니까 탑뷰에서 작업을 하는데, 레이어를 구분해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2000에 1000짜리 사각형이네요. 그래서 2000, 그리고 1000. 옵셋 시키면 되겠죠. 나머지는 간격은 500, 그리고 얘는 50, 450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나머지는 뭐 미러를 시켜도 되겠죠. 자, 그럼 얘를 기준으로 커브를 그린다. 우리가 쓸 커브, 넙스 커브를 그리셔야 돼요. 인터폴레이트 커브가 아니라. 자, 커브 시작점 얘부터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여기, 네 번째 여기. 요거 지금 찍힌 점들 보이시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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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하나 그렸으면 나머지는 다 미러 이미지 시켜버리시면 되겠죠. 네, 빠르게 나갈게요. 여러분들 기말 과제랑 연관도 없고 스튜디오 마감도 있고 그래서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이거를 다 조인 시켜 가지고 회곡선으로 만들어 주고 안쪽으로 50만큼 옵셋을 시킬게요. 그럼 이렇게 두께가 생기겠죠? 그렇죠? 두께가 생긴 거를 익스트루드 해서 볼륨으로 만들어 줄게요. 볼륨의 높이는 300,
자, 익스트루드 커브 얘랑 얘를 높이 위쪽으로 300. 얘는 볼륨이니까 레이어 변경을 해줄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위쪽에 있는 막구조 멤브레인을 만들 건데, 이 막구조가 4개의 면으로 되어 있죠. 하나, 둘, 셋, 넷. 근데 보시면 살짝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쵸?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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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구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막구조를 만들 때 기준은 요쪽 뷰를 기준으로, 요쪽 뷰 요쪽 뷰를 기준으로 만들 건데, 요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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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커브를 하나 복사를 할 건데, 뭐를 복사할 거냐면, 좀 눈에 잘 안 띄니까 요 안쪽 면에 있는 요 커브 있죠. 우리 옵셋해서 들어온 요 커브, 요 커브를 복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명령어 중에 duplicate은 복사하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dup, duplicate은 복사하다. 그 중에서 우리가 복사할 게 엣지죠. 엣지, 날이 서 있는 선. 그래서 duplicate 중에 엣지를 복사할 거예요. duplicate 엣지, dup 엣지 입력하시면 엣지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얘랑 얘 조인 시켜도 따로따로 이렇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선택이 돼요. 자, 그리고 엔터를 치면 얘가 선분으로 하나 복사가 됐어요. 원래 없던 건데. 자, 그럼 얘를 지금 요 기준으로 딱 누워 있겠죠. 어떻게 하면 되죠? 45도, 90도, 135도니까 45도만큼 회전시키면 되겠죠. 어디를 기준으로? 자, 로테이트 할 건데, 여기를 기준으로 이 바닥에서부터 45도 이렇게 회전되면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형태의 틀을 잡아가는 거예요. 항상 모양을 모델링 하실 때는. 자,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 있는 형태를 구현하기 위해서 요 기준이 되는 선도 있어야겠죠. 그쵸? 요 선을 어떻게 만들 거냐? 똑같이 커브를 만들 건데요. 커브. 자, 여기 중심에서부터 우리 원래 그었던 시작점 여기까지 선을 하나 그어 줄게요. 자, 그럼 얘가 커브라고 명령을 했지만 하나 두 점이니까 실은 지금은 직선이죠. 그쵸? 직선인데 직선을 커브로 만들기 위해서는 컨트롤 포인트를 변경하시면 되겠죠. F10 누르시고, 리빌드 누르시고, 리빌드. 지금 두 점이다. 하나 두 점이고 1차 곡선이다. 요거를 컨트롤 포인트를 변경해서 4개의 3차 곡선으로 바꿔줄게요. 컨트롤 포인트가 하나, 둘, 셋, 4개가 되도록. 오케이. 그러면 F10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 두 개의 점을 안쪽으로 싹 당기면 이렇게 헤어진 면이 나오겠죠. 근데 당기는 정확한 점, 정확한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서 얘를 옵셋을 한번 시켜줄 거예요. 옵셋을 50만큼만 해줘 봅시다. 옵셋 50 안쪽으로. 그러면 얘를 다시 컨트롤 포인트 두 개를 선택을 하시고 move 입력하신 다음에 중심점에서 중심점으로 이렇게 휠 수 있겠죠. 그쵸? 요 점이 딱 붙게 중심을 기준으로 중심까지 됐으면 안쪽 거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시고. 자, 그러면 3차원의 형태를 보면 헷갈리니까 얘는 지우고 이렇게 생긴 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를 채우면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들은 다 만든 거예요. 여기를 어떻게 채울 수 있죠? 지금 가지고 있는 선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트랙이 두 개, 프로파일 커브 하나. 그러면 스윕 레일 2. 그쵸? 레일 하나, 엣지 레일 둘, 그 다음에 프로파일 커브 셋. 이렇게 되겠죠. 그쵸?
됐죠? 그리고 OK 눌러줄게요. 요 막구조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계속 쓸 거니까 레이어를 변경을 해줄게요. 이렇게. 자, 반대쪽은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미러 이미지 하면 되죠. 여기서부터. 그리고 요거 두 개를 조인 시켜 주시면 하나의 막구조가 이렇게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아까 기준이 됐던 요 선 레이어 2번이었네요. 얘도 필요 없으니까 꺼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 둘, 세 개 더 복사하면 되죠. 복사하는 방법 로테이트 카피 제일 쉬운 방법이 있었죠. 자, 로테이트에 카피 옵션 yes로 바꿔주시고 기준점 여기서부터 45도, 90도, 135도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개도 다시 조인을 시켜주시면 이렇게 하나의 막으로 형성이 될 거예요. 됐죠?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이거 다 만들었으니까. 자, 그러면 얘랑 얘는 다른 레이어고 다른 재료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항상 같이 다니고 싶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 전체 지정하시고 그룹 해줄게요. 그냥 조인은 안 되니까 어차피 같이 선택되도록. 됐죠? 그 다음 얘를 여기에 올려야 되는데 우리가 반죽기의 형태를 쿠키 구울 때 쭉 이렇게 배치하듯이 이 위에다가 배치하긴 힘들잖아요. 지금 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펴는 명령어 unroll surface 기억나시나요? unroll surface로 우리가 원래 펴져 있던 걸 휜 이유는 정확한 수치, 아까 7000에 12000이었나요? 정확한 수치로 그리기 위해서 먼저 그려놓고 휜 거지만 최종적으로 필요한 형태는 얘가 맞고요. 다시 올리려면 원래 안 펴졌던 형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unroll surface로 펴줄게요. 이렇게. 자, 얘는 잠깐 밀어넣고 그래야지 이렇게 복사가 되니까 결국 얘를 휘면 얘가 되는데 요 위에다가 다시 마련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제일 처음 만들 때 휘기 전에 하나 복사해 놓고 휘어도 괜찮았겠죠. 하나 복사해 놓고 휘면 원본 남아있고 휘어있는 개체 있었을 테니까. 근데 어쨌든 없어졌으니까 언롤 서피스로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이제 배치를 할 건데 어떻게 배치할 거냐. 일단 로테이트로 180도만큼 돌려서 요 각도로 만들어 주시고요. 요 각도로. 자, 오본 개체 하나 여기 모서리에 위치를 시켜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촘촘하게 여기 꽉 채워 나가면 되겠죠. 채워 나가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전부 복사하셔도 무방하지만 array라는 명령 배웠으니까 그쵸? array라는 명령으로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자, array를 하기 위해서 간격이 필요한데 x, y의 간격을 우리가 유닛 모듈로서 지정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요 프레임을 그대로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 얘가 실제로 이렇게 배치가 된 거였죠. 그쵸? 우리가 요 끝점에서부터 요 끝점까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 틀을 가지고 온 거예요. 어레이 할 때 간격을 개체의 끝에서 끝까지로 지정을 하려고. 됐죠? 자, 그러면 어레이 명령 입력하시고 오브젝트는 얘죠. 엔터. 자, x축 방향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미리 계산을 해보니까 8개 여기 8개가 들어가더라고요. y축 방향으로 6개 Z축 방향으로는 필요 없겠죠. 1개. 자, 그 다음에 스페이싱을 할 건데 스페이싱을 그냥 우리가 간격 입력할 필요 없이 유닛 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셀을 들고 온 거죠. 요 끝점에서부터 그쵸? 어디까지? 요렇게 끝점까지로 갈 거다. 그리고 엔터 치면 되겠죠. 됐죠? 잘못 계산했네.
8개 6개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에 7개네요. 네. 이상한데. 네, 한 줄 더 복사를 해주죠 뭐. 뭔가 크기가 잘못됐는데 잠깐만요. 네, 이게 지금 잘못됐네. 6474로 돼 있네. 이거 제가 실수한 모양이에요. 요거 아까 얼마였죠? 7천에 12,000짜리를 휘었는데 요 크기인데, 그쵸? 예. 이렇게 들어가면 딱 맞아야 되거든요. 예, 딱 맞죠? 그쵸? 얘를 복사해서 네, 이제 제대로 된 것 같네요. 아까 전에 왜 그렇게 됐지? 네, 밴드 할 때 실수했나봐요. 네. 그 다음에 이 안쪽을 또 채워나가야겠죠, 그쵸? 안쪽도 마찬가지로 요 개체, 요거 복사해가지고 이동시키신 다음에 어디에 붙어야 되죠? 요 꼭지점에 붙어야 되죠, 여기. 그쵸? 하나 복사하시고, 그 다음 얘를 다시 어레이 하면 되겠죠? 얘를 어레이 할 때, 우리 요 프레임이 필요하잖아요, 요거. 마찬가지로 얘를 어레이 할 건데, 사이를 채워야 되니까 한 개씩 비겠죠? 아까 8개, 6개였으니까 7개에 5개. 7개에 5개. G값은 1. 그리고 스페이싱은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가이드라인 레이어 필요 없으니까 다시 꺼주시고, 그 다음에 수정해야 될 게 뭐 있죠? 요 끝에 한 줄, 요 끝에 한 줄은 막 구조가 없었죠, 그쵸? 귀찮지만 그룹 해제해 주시고 삭제하면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룹 해제하시고 삭제. 됐죠? 여기까지 왔으면 다 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만든 요 사각형의 크기 자체를 지금 이렇게 배치가 될 수 있는 크기로 지정을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밴드를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원래 완성된 모델이 아니라 처음부터 디자인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요 단위 모듈부터 디자인을 잘 하신 다음에 내가 몇 개를 어떻게 겹칠 것인가 쭉 배치를 한 다음에 끝에서 끝까지 길이를 재시고 끝에서 끝까지 길이를 잰 다음에 사각형 그리고 그 사각형을 휘어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럼 나만의 디자인을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필요한 명령어가 요건데요. flow along surface. flow along surface라는 명령. 요거 하나 하려고 지금까지 열심히 모델링 한 건데, 그냥 문장으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해석을 하면 내가 어떤 개체를 면을 따라 흐르게 하겠다. 면을 따라서 쭉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해석을 해보자면 flow along surface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명령어를 입력을 해볼게요. 입력하시면 명령어 자체는 flow along srf surface라 그랬죠. flow along surface라는 플레임으로 되어 있고, 자, select object to flow along a surface 이렇게 되어 있죠. surface를 따라서 흐를 개체들을 입력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쵸? 내가 흐를 개체들은 뭐예요? 얘죠. 얘네 전부죠. 근데 밑에 바탕은 아니니까 얘는 컨트롤러 선택 빼시고, 됐죠? 자, 됐으면 엔터. 자, 그 다음 뭐라고 나오죠? 베이스 서피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해석을 잘 해보시면 베이스 서피스 대시하고 select edge near a corner 이렇게 돼 있죠. 베이스 서피스가 우리 지금 바닥에 놓여 있는 후라이팬인데, 되도록이면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select 엣지를 선택하는데, 되도록이면 near a corner 이렇게 돼 있어요. 코너 근처에 있는 엣지를 제발 좀 선택을 해달래요. 막 이런 중심 말고 어딘가 구석을 좀 선택해 달래요. 뭐 여기 왼쪽 구석 한번 여기 선택해 볼까요? 됐죠? 자, 그랬더니 자, target surface를 선택할 건데 똑같이 select edge near matching corner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랑 얘를 비교해 보면, 바닥에 깔린 후라이팬이랑 휘어져 있는 얘랑 비교를 해보면 똑같은 개체잖아요. 1대1 매칭이 되겠죠. 어디랑 어디가 같은 엣지로 인식을 하게 할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선택을 잘해야겠죠. 우리 로프트 했을 때 중심을 기준으로 좌우가 구분이 된다 그랬죠. 순서도 구분되고, 마찬가지로 내가 클릭한 곳의 순서 그리고 위치가 중요하겠죠. 자, 그럼 여기 클릭하면 되겠죠. 이 부분 우리 클릭했잖아요. 그쵸? 자, 클릭하면 열심히 돌아가겠죠. 컴퓨터가 열심히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죠? morphed 150개의 개체를 morphing하고 있다. 합성하고 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이렇게 모델링이 완성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얘는 이제 필요 없죠. 그쵸? 얘는 필요 없죠. 꺼버리시고 우리가 필요한 건 요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닥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바닥만 잘 만들어 놓고, 재료로 한번 지정해 볼까요? 재료 레이어 오버는 막구조였으니까 그냥 글래스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글래스 약간 누리끼리한 걸로. 그 다음에 얘는 나무였는데 나무가 없을 거예요 아마. 네, 메탈로 해봅시다 그냥.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때 투시더비를 잡는다 라고 하시면 투 포인트 퍼스펙티브로 잡는 게 좋다 그랬죠. 2점 투시도로 잡아서 형태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B키로 뷰 저장,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한번 볼까요? 다시 렌더링 뷰를. 네,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정교하게 여러분들이 진짜 설계를 하셨다,
또는 뭐 구조 시간에 뭐 이런 것들을 모델링 한다. 내가 실제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 있죠. 엣지, 붙는 부분. 실제로 접합 부분을 디자인 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접합 부분에 대한 디테일도 한쪽에 모델링을 쭉 다 해주시면 결국은 반복이 될 테니까 쭉 갖다 붙겠죠. 그쵸? 그리고 접합 플레이트 같은 것도 한쪽 반대쪽 면만 이렇게 모델링을 해놓으면 위쪽 면도 이렇게 붙을 거 아니에요. 물론 사이에 이 틈은 없어야겠지만 그런 것들은 필요하면 뭐 포토샵으로 살살살 지워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교하게 모델링 하면 할수록 실제처럼 잘 보이게 되겠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제가 뭐 여러 가지 예제들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막구조 있죠, 여러분들 디자인 하실 때 막구조라든지 트러스 구조를 통해서 뭔가 지붕면을 만들 때 이런 자유로운 형태들 만들 때 똑같이 플로어 얼렁 서피스를 활용하시면 같은 방식으로 만들 수 있겠다. 실제로 이런 트러스를 바탕으로 바깥쪽에 씌워져 있는 이런 개체들, 뭐 메탈 패널이 됐건 뭐 렉산이 됐건 여러 가지 것들을 쪼개가지고 이제 붙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붙일 때 휘어진 면도 플로어 얼렁 서피스를 통해서 만들 수 있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얘를 만들어 놓고, 그쵸? 얘를 만들어 놓고 얘도 만들어 놓고 바닥에 펴서 쭉 배치한 다음에 이 휘어진 개체에다가 플로어 얼렁 서피스 시키면 쭉 갖다가 붙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모델링들이 다 가능한 방법이다. 되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았고, 과제는 저도 계속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과제 마감 창을 제가 올려놨어요. 스마트 캠퍼스에. 그 스마트 캠퍼스에 마감 일정 적힌 시간이 과제 마감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업로드 해주시고, 그 일정이 지나면은 과제 업로드를 할 수 없게 닫힐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욕심내고 하다가 업로드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간 내로 잘 마무리해 주시고, 항상 과제 그 설명창 보시면서 무엇을 제출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좀 보세요. 제출 파일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다 그러면 다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G 파일로 제출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혹여 이제 라이너 파일 같은 거 용량이 굉장히 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용량이 커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Save Small이라고 있어요. Save Small 보이시죠? 여기 그냥 세이브가 아니라 세이브 스몰로 하면 불필요한 그 지오메트리들을 다 삭제를 해주면서 용량을 좀 많이 줄여주거든요. 그래서 그 세이브 스몰로 저장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저용량으로 저장을 할 수 있으니까, 용량이 많으면 아마 업로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 크면.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잘 해주시고, 그런 것도 잘 관리하는 게 사실은 이제 스스로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설계 공모를 한다 그러면 공모에 제출해야 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다른 뭐 50명은 다 잘 올렸는데 나만 용량이 커서 못 올린다 그러면 본인이 그 용량을 줄여서 올리는 게 맞거든요. 근데 스마트 캠퍼스에 다 올라갈 수 있는데 특정하게 뭔가 너무 내가 모델링을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복잡하게 해서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좀 스스로 마련하셔가지고 세이프 스몰로 좀 작업을 해보시고, 뭐 PDF 같은 게 용량이 크다 그러면 PDF 컴프레셔로 좀 줄여가지고 뭐 작업을 해보시고, 좀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학기 동안 고생하셨고, 수업은 이까지 하고, 요거 오늘 결석하신 분 많은 것 같으니까 출석 체크만 좀 캡처하고 끝낼게요. 혹시 질문 있나요? 이제 그냥 수업 종료거든요. 끝났어요. 질문 없죠? 네. 다들 고생하셨고, 설계 스튜디오 마감 잘하고 과제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